네, 오늘 캠프차이 학당에 초대한 손님은 유기화학 분야의 권위자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OCI 연구소에서 신의학, 신농약 같은 이 유기화학 분야와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기술 같은 분야를 연구해 오신 28회 한지연 박사님이십니다. 이 한 박사님은 그동안에 국책 연구도 많이 수행을 하셨고 또 수상 실적도 여러껏 계시고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인데 특히 이제 서울고에 대한 애정과 헌신도 남다르신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오늘 한동문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시간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박사님께서 연구하시고 계신 분야가 어떤 건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전공을 유기 합성을 했습니다. 유기화합물 합성 분야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는 물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했지만은 사회에 진출해서는 동양화학, 지금은 OCI죠. 예. 동양화학 중앙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198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무약품이라든지 이제 고무 타이어 이런 데 들어가는 고무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의약, 원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이제 국산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무약품, 노화 방지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갖고 살충제 계통의 이제 그 제초제 이런 쪽의 농약,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것이 이제 가소제라고 그래갖고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친환경 가소제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또 이제 전자재료에 들어가는 고순도 케미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국산화 연구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에서 이렇게 합성하고 그렇게 조그만 소규모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생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플라스크에서 유기물 합성하던 것을 좀 스케일을 키워서 벤치 스케일, 그러니까 그람 단위로 실험실에서 하던 거를 한 10kg 단위의 벤치 스케일, 그 다음에 수백 킬로그램 단위의 파이로트 스케일, 그 다음에 생산할 적에 이제 톤 단위로 생산이 되죠. 그렇게 스케일을 키워가면서 그럴 때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하는 이런 거를 구해가면서 최종 생산까지 하고 판매까지 하는 이런 연구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체 에너지 때문에 태양전지가 상당히 이제 붐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제 태양전지의 이제 소재가 되는 기초 소재가 되는 이제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건지 좀 저희도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간은 이제 연구원, 수석 연구원 이렇게 지내다가 2006년도에 이제 임원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되면서 이제 전자재료 팀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자재료 연구로 그때 이제 유기화합물 연구에서 전자재료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틀어갔고, 그때부터는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이 2006년도 때가 신재생 에너지가 갑자기 붐을 이루던 시절이고, 태양광 발전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던 시절이 돼갖고요. 그때 태양광 지금 여러분들 가다 보시면은 태양광 판넬들이 쭉 이렇게 놓여 있는데 길가에 그게 다 실리콘입니다. 주원료가 다 실리콘인데 결국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하고 똑같은 실리콘인데요. 순도가 99.9999 그래갖고 7, 9, 8, 9가 9개 있다 그래갖고 굉장히 순도가 높은 지구상에서 아마 제일 깨끗한 이런 실리콘인데 그거를 만드는 기술을 그게 이제 풍기가 됐죠 그 당시에. 반도체는 재료가 없으니까. 반도체는 조그맣게 들어가던 건데 갑자기 태양전지가 넓은 면적이 들어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풍기가 일어나고 그 당시 킬로그램당 20불 이렇게 하던 것이 100불, 200불 가격도 많이 뛰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때 이제 저희 OCI에서 실리콘 유도체들을 이제 많이 합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 기술을 좀 갖고 있었고 해서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 연구과제 큰 거를 수행을 하면서 저희 연구 결과를 바로 이제 현장에 넣으면서 공장을 건설했죠. 그래서 군산에다가 5,000톤짜리 공장을 건설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계속 재투입해갖고 결국 2012년도에 35,000톤 규모까지 키워서 세계 탑3의 그런 회사를 이제 클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큰 일조를 우리나라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아주 굉장한 공헌을 하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원 생활 마치시고 학교로 가셔서 지금 이제 후진 양성하시고 또 이제
산학협력단 구성해서 뭐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31년간의 그 대기업 중앙연구소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대진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이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용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R&D 산업인턴 사업이라고 하는 그 인력 양성 사업에 이제 경기도, 강원도 이제 주관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자마자 이 사업을 좀 맡아서 학생들 현장 실습 내보내고 하는 것에 좀 도와줄 수 있냐는 그런 제의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마침 저희 동기 중에 28회 3학년 같은 반 친구 중에 이제 이치욱 교수라고 지금 미국 퍼시픽 대학교에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대학교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퍼시픽 대학교가 아마 코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학생들 현장 실습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한 100년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알려진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욱 교수도 가서 좀 만나보고 그래서 교훈도 듣고 또 불러다가 이제 세미나도 좀 하고 그래가면서 그 사업을 좀 맡게 됐고, 그게 그 사업을 지금 저는 작년 2월달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어서 현재 네. 그 학생들 현장 실습 내보내고, 학생들을 이제 그 현장 실습 나갔던 기업이 마음에 들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요.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내보내는데, 중소기업 쪽에는 요즘 R&D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또 좋은 직장 찾고 하는 이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기술 이전 쪽 교육도 좀 시켜갖고 그 TLO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기술 이전을 시키면서 그 기업에 취업시키는 이런 사업도 제가 이제 TLO 사업을 2018년부터 3년간 했는데, 그때 이제 단장을 맡아갖고 학생들, 졸업생들 취업시키는 쪽에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연구하신 것 외에 이제 학생들과 이게 또 기업 간에 이게 유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해주셨네요. 이 태양광 소재, 이 실리콘 개발 같은 걸 해놓으시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큰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바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수상 경력도 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소개하시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소개해 주시고 또 다른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좀 말씀을 해주시죠. 수상 경력은 뭐 이제 저희 그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탑3까지 회사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뭐 수상 경력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수상 자세히 이야기는 그렇고 예. 그리고 뭐 사회 활동은 이제 회사 있을 적에는 주로 연구 활동을 굉장히 재밌게 했고, 학생 저희 좋은 연구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갖고 뭐 해외 크루팅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그 좋은 연구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가고 나면 좀 이제 시간이 남아갖고 여러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전공 관련한 사회 활동으로는 원천 소재 기술 연구라든지 2차 전지 연구 클러스터 뭐 이런 활동들을 쭉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대학교 간 다음에는 대학교로 이제 직장을 옮긴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나서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서울지방검찰청에 검찰 시민위원회 그쪽에서 활동도 좀 했고, 그런데 주로 이제 저는 많은 시간은 성당을 천주교인인데요. 성당에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서울대교구 연희동 성당에 사목회장으로 또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봉송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서울고등학교 천주교 모임이 있습니다. 서가회라고 거기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선배님 모신 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소화 활동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지난 2월에 일왕 장학 재단에 할아버님 되시는 한명환 어르신을 기념하는 장학 기금을 이제 설립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작은 아버님이 또 저희 서울고 동문이시라고요. 서울고 1회 동문이신데 우리 이 한 박사님 작은 아버님 되시는 한반섭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동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그 동영상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회 졸업생 한만섭입니다. 인왕장학재단의 이사장님과 이어있어 감사님 그리고 총동창회 회장님께 문안드립니다. 이번에 인왕장학재단에서 제 부친의 이름으로 한명한 장학금을
신설하여 주신 데에 대해 영상으로 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부친은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는 함흥에 있던 영생중학의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동료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만들어 3.1 운동에 대비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모두 체포되었다가 함흥 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1년 반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법정 투쟁 때문에 7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당시 서대문 형보소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운동 후 제 부친은 건축 설계와 건설을 공부하여 면허를 획득하였고 교회 등등을 이지었습니다. 8.15 해방 전에는 고향 함흥에서 자녀 교육에 힘썼고 해방 후에는 서울에 올라와 저를 서울고와 서울공과대학에 진학시켰고 제 두 형님도 서울공과대학에 진학시켜 두 공학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왕장학재단 이사님 기타 여러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명환 장학금 설립에 일조해준 저의 부친의 손자 서울고 28의 한지현 조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동영상을 보니까 이 한명환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이제 옥고 치르시고 네. 뭐 태형까지 당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작은아버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예. 하셨지만 예. 여기 좀 빠져 있는 게 이제 태형 얘기가 좀 빠져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 당시 이제 그 함흥에서 3.1 운동을 이제 하신 거고 이제 재판을 이제 받기 위해 갖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셨습니다. 예. 그 2심 청구를 하시면서 예. 그래서 미결수로 이제 되신 거죠. 그 당시 이제 미결수한테는 식사가 제공이 되지 않아 갖고 저희 그 저희 증조 할머니까지 이제 함흥에서 같이 이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서대문 형무소 옆에 가면은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이렇게 있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묵으시면서 사식을 계속 넣어주시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한 7개월 옥고를 치르시고 2심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서대문 형사가 굉장히 비좁았다고 그래요. 그 이제 3.1 운동으로 이제 붙잡혀온 분들이 많아갖고 뭐 유관순 누나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태형으로 많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도 이게 옥고를 이제 가둬놓는 대신 매맞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죠? 할아버님도 마지막에 2심에서는 그 태형 90대를 이렇게 맞으셔갖고 아니 이게 뭐 그럼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곤장 90대를 맞으시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함흥으로 할머니랑 같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할아버님이 그래서 건축을 하셨는데 함흥에도 이제 뭐 교회를 많이 건축하셨습니다. 중앙교회, 남부교회 뭐 이런 거 함흥에 남아 있고 지금 서울에도 할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월남하셔갖고 해방 이후에 서울에 남아 있는 교회 건축물로는 남대문 교회라고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 그다음에 충무로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같은 게 이제 할아버지 작품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독립유공자 선정까지는 그럼 어떤 과정이 좀 있었나요? 이제 뭐 본인이 직접 하시기는 어렵고 네네. 정부에서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예. 할아버님이 이제 1900년 1월 9일생이시거든요. 근데 잠깐 여담을 하면은 제가 1957년 1월 9일생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양력생일이 똑같은데 음력이 또 묘하게 할아버님은 12월 9일이고 저도 12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양력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날이 57년 만에 처음으로 왔는데 그날 이제 제가 할아버지랑 특별한 인연이 있다. 굉장히 묘한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께서는 1900년 1월 9일생이신데 1996년 9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4년 전이죠. 1992년도에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돌아가신 지 5년 후, 2001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5년 후인 2001년도에 그 독립의 공자로, 국가의 공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정작 이제 할아버님께서는 못 받으시고, 유족연금이 나오게 됐는데, 그 유족연금을 장남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네. 장남인 저희 아버님께서 계속 받으셨는데, 아버님께서 그 유족연금을 할아버님, 할머니가 나오신 이제 영생중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함흥에 있는데, 그 영생중학교 동창회가 이제 월남한 사람끼리 이제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탁을 하셔서 학비가 어려운 자손들에게 도와주는 걸로 계속 아버님이 기탁을 하셔왔습니다. 네. 그래서 영생중학교 장학금으로 계속 기탁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할아버님 뒤를 이어갖고 건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동교회, 중로가에 연동교회도 주시고, 아, 그러세요? 저 건축학교 회장까지 지내시고 뭐 그러셨는데, 아버님께서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네. 돌아가시고, 그 빈소에 이제 또 영생중학교 동창회장님이 오셔갖고, 그동안 이제 막 20년 가까이 장학금을 지급해 주게 돼서 이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영생중학교 월남한 분들끼리의 동창회이기 때문에 자손들 찾기도 이제 그렇죠. 쉽지가 않고. 자손이 이제 찾기 어렵고. 어렵고. 이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거기는 장학금 지급을 이제 종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유족연금이 장남에서부터 저는 3대잖아요. 손자까지는 직계로 오지 가는 게 아니고 않고, 이렇게 저 3대까지는 안 옵니다. 원래 그러시구나. 그 자손, 그러니까 까지만. 자식까지만 오고는 건데, 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3남인 그 저희 이회 선배님이신 예. 한남석 예. 선배님 박사님한테 이제 장학금이 승계가 된 거죠. 그래갖고 그 유족연금이 승계가 됐는데, 이제 작은 아버님께서도 그걸 이제 계속 안 타가고 계셨어요. 지난 3년간. 그래갖고 네. 계속 쌓이다 보니까 보험처에서 연락이 오고 뭐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고 작은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이심전심으로 작은 아버님이 이러시고, 그렇죠. 제가 28회니까는 서울고등학교에 재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이름을 또 이제 저희 할아버님으로부터 뒤임된 거기 때문에 한명한 함자를 따서 한명한 장학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함흥에 있던 영생중학교의 후손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시다가 네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서울고 1회 졸업생이신 우리 한만섭 선생님이 예. 우리 이제 한동무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네. 그렇게. 굉장히 결국은 그게 이제 일왕 장학금으로 네네. 넘어오게 된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보통 그래도 연금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쓰기 마련인데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유족연금을 한 푼도 다 모아서 우리 그것도 바로 이제 자기 고등학교에게 이렇게 기탁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근데도 뭐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게 된 뭐 배경이랄까, 뭐 물론 뭐 할아버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 뜻을 기리자 네, 하는 네.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 예. 이게 뭐 할아버님께서 그 3.1운동 당시에 영생중학교 3학년이셨거든요. 졸업반이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이제 독립운동 하신 데서 이제 기인된 장학금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다행히 작은 아버님 저 이렇게 다 서울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또 그냥 동문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한만섭 예. 동문께서는 지지난해인가요? 3년 전에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인 수상을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저희 장모님은 우리 항공업계 그 나사에 근무하셨고 보잉사에 근무하셨고 서울대에서 이제 항공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다음에 받으시고 이제 미국 나사, 가셔가지고, 보잉사 예. 이렇게 미국에서 근무하시다가 마지막에 정년하시면 또 이쪽에 보셔 삼성항공 뭐 이런 쪽에서 또 우리 국가 항공산업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을 또 기여를 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계시고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지난 인왕장학회 이사회 때 3월 17일인가 열렸었는데 네, 그때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3,300만 원을 일단 기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계속 작은 아버님께 이제 6개월에 한 5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계속 1년에 2번씩 추가로 나오는 유족연금을 다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기로 그렇게 네. 이제 했습니다. 아니, 또 뭐 선조께서 훌륭한 일을 하시니까 또 자손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그 덕에 또 이제 서울고도 이렇게 발전하고 어쨌든 네. 학교가 점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좀 점점 좋아진다 하는 느낌을 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이제 동문 학생들이나 어쨌든 수혜를 할 테니까 네. 우리 이제 후배들이 수혜를 할 테니까 뭐 바란다거나 혹은 뭐 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학교 축하고 인왕장학재단하고 이제 의논한 결과 이건 독립운동에서 기인한 장학금이니만큼 저 학생회장, 서울고등학교 학생회장이나 학생부회장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이게 함흥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것으로 이제 기인이 됐고, 함흥이라는 도시가 저도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가보지도 못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도시였었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 도시죠. 근데 그런 뜻을 갖다가 좀 장학금 수여할 때만이라도 보면서 남과 북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서로 이제 좀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네.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창 시절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경희궁 쪽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셨고, 네, 그리고 네. 또 잊지 못할 은사도 계실 것 같고, 예, 또 친구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또 몇 가지 에피소드, 재밌는 관련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먼저 은사님 얘기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7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정완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제 무렵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선후배 다 아실 텐데,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일타 강사시죠. 강의가 굉장히 재밌어갖고, 생물은 뭐 그 생물 담당하셨는데, 생물 강의만 들었다면은 뭐 대입 시험에 전교생이 만점을 받지 않나. 3학년 수업만 딱 들으면 할 정도로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하셨고, 예. 저 다니면서도 또 생물 이외에 아침 교회 시간에 들어오셔갖고는 우리 반 전체 또 쪽지 시험으로 한자 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래갖고 뭐 하여튼 열성적으로 지도를 이제 해주셨고요. 졸업 후에도 저희 3학년 10반 모임이 그 정초에 매번 신년 할애 겸 하고 찾아뵙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48년째 찾아뵙고 있는데, 아주 정정하시고 저희 인생 한 20년 저희보다 연세가 위신데 20년 앞서 인생을 사시면서 계속 저희들 인생 지도를 갖다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스승님이 예. 대표적인 스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창 시절 추억으로는 저희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거 밀곡이라고 하는 이런 예. 급지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급지를 예, 따로 예, 이렇게 학급지를. 예, 따로 제작을. 예. 그래갖고 야, 이게 뭐 이 그게 당시 아직도 보관 상태도 좋고 정말 예, 좋네요. 이게 뭐 안에 내용은 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예. 그래갖고 요 당시가 이제 등사기에서 1학년 때만 해도 그렇죠. 이제 뭐 등사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국지를 스텐실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맞습니다. 밀었는데, 예. 이때 이제 처음으로 복사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서 이게 처음으로 복사기를 사용해갖고 만든 급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편집위원으로 급지 만들던 생각이 이제. 근데 이걸 갖고 계시면 그때의 뭐랄까 추억이 다 뭐 들어있는 그런 맞습니다. 내용 같아요. 지금 뭐 보면 본인들이 직접 쓴 글씨인데 네. 이걸 이제 복사를 하신 거죠. 복사를 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참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귀한 자료 같습니다. 예. 네. 요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28회인데 올해가 입학 50주년이거든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3학년 중심으로 반창회는 계속 뭐 50년간 이어왔는데, 입학 50주년이다 보니까 1학년 때 몇 반이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갖고 올해 28회 전체에 1학년 모임이 지금 1학년끼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1학년 때 6반이었다가 6반 모임. 3학년 모임이 있는데 사실 1학년 모임을 이렇게 하기 1학년 쉽지 모임은 않은데. 저도 지지난주에 이제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끼리 만나니까 진짜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지금 이제 2학년 또 7반, 2학년 7반은 또 저 명단이 쭉 확보가 돼 있죠, 이 책 때문에. 근데 1학년 때만 해도 지금 옛날 명단을 구할 수가 없어갖고 옛날 추억을 서로 나누고 그랬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반창회가 됐고요. 네. 다른 서울고등학교 다른 횟수에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때 반, 2학년 때 반. 진짜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1학년, 네. 2학년, 3학년 때는 사실은 동문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네, 네. 1, 2학년은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할 경우가 네.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뜻깊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재미있었겠습니다. 네. 예. 네, 서울고는 사실은 동문들이 서울고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유적연금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할 정도로 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해외 나가서도 일하시면서도 그런 것 잊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연구 활동 통해서 국가에도 많이 기여하시고 또 그런 좋은 취지로 장학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우리 한동문님 만나서 아주 즐거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저희 서울고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산학 협력하신다고 하니까 학교 동문들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